지난 2월 5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최초입니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주된 이유는 직권을 남용해서 여러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성근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자리에 있을 때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스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인데, 임성근 부장판사는 그 과정에서 담당 재판장인 이동근 재판장에게 법정에서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도록 하라, 외교부가 선처를 탄원한다는 내용을 공개하라는 등 구체적으로 재판 진행을 지시하고 판결문을 미리 받아서 직접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과 프로야구 선수 도박 사건 재판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월호 7시간 사건에 비해서는 부수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요즘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탄핵의 진짜 이유는 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 파일이 공개되어서 그에 대한 정치적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정치적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정치적인 평가도 필요하겠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인 논리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사건을 몰아가다 보면 그 정치적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되거나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본질은 그가 직권을 남용해서 재판에 개입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면 탄핵 사유가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임성근 판사는 법원 행정처라는 조직을 통한 사법행정권이라는 직권을 남용해서 재판에 개입함으로써 법관의 독립된 판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제1심에서는 재판에 개입한 것은 인정되지만 형사책임은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현재는 제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재판 제1심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성근 판사가 직권을 남용해서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해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의 명분은 남겼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국회 등 입법부와 행정부 등 집행부로부터의 법원의 독립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서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사법부가 독재 정권 하에서 권력의 신여가 되어서 인권을 탄압하고 죄 없는 국민을 죄인으로 만들어 감옥에 가두고 사형까지 집행해서 국민의 생명권마저 박탈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사법권의 독립, 즉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관 개인의 양심에 따른 재판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 지켜졌을 때 제대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적 법치국가 법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통하여 인권 보장과 법질서 유지와 헌법 수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적 헌법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국가 권력이나 정치 세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재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법부 내부에서 법관이 상급자의 압박이나 지시에서 벗어나 독립해서 재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시피 법관은 외부 세력이나 국가 권력, 그리고 상급자의 압력이나 지시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적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을 해야만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법에 의해서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고 죄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형 법정주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법치국가의 모습입니다. 임성근 판사가 직권을 남용해서 재판에 개입했다면 그것은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1항은 대통령,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제111조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였고 이어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 우리 국회는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과 반성이 없는 한 그 잘못된 역사는 또 반복되고 결국은 우리 국민 누군가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24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수감되는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사법농단의 주역으로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후에 박근혜 정부 때까지 대법원장을 역임했던 양승태 씨였습니다. 그 제목은 직권남용,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 총 40개가 넘습니다. 그가 제주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할 때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1986년 당시 제주지방법원 주심 판사였던 양승태 씨는 간첩죄로 기소된 강희철 씨에 대한 재판에서 국가기밀을 탐지했다는 이유로 간첩죄를 인정하고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군복무 시절 국군휴양소에서 근무했던 강희철 씨가 국군휴양소에 대한 기밀을 탐지했기 때문에 간첩이라는 것이었는데 강희철 씨가 국가기밀을 탐지했다는 이유 중 하나로 국군휴양소에는 군인 신혼부부와 장병 가족들이 많이 와서 논다. 국군휴양소는 호텔과 마찬가지로 방이 깨끗하고 시설도 잘 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방이 깨끗한 것이 국가기밀과 도대체 무슨 관계이고 그것이 간첩죄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재판의 책임자였던 양승태 씨는 이런 내용의 판결 이유와 함께 강희철 씨에게 간첩죄를 덮어씌우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5공화국 전두환 독재 정권 때 일어난 간첩 조작 사건인 것입니다. 그 후에 강희철 씨는 12년을 복역한 후에 2008년에 재심을 청구해서 그 재심에 의해서 그 당시에 가혹한 고문에 의해서 간첩으로 조작되었음이 드러나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고 박정희 독재정권과 전두환 독재정권 때 죄 없는 수많은 국민들을 가혹한 고문을 가해서 빨갱이 내지는 간첩으로 둔갑시키고 우리 언론은 덩달아서 그 여론을 조작하고 검찰은 간첩으로 기소하고 법관은 이를 모른 채 외면하고 간첩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44건의 간첩 조작 사건과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46건의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을 신청했고 그 재심에서 강희철 씨를 포함해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했던 언론과 경찰, 검찰 그리고 판사들을 단죄했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주역으로 한 사법농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정치적인 가십거리로 논쟁만 하다가 그 본질을 까먹을까 봐 걱정이고 또 그것이 반복될까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서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막강한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위헌적인 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면
권력 통제기관인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흥결이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 결정을 하게 될지, 아니면 탄핵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게 될지, 또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탄핵 인용 결정을 하게 될지 우리는 끝까지 관심을 갖고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